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교원의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입력 대상과 교원 구분별 인정기준, 원자료 항목별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원의 입력 대상은 자대학의 모든 교원입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에 재직 중인 교원과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신규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이력이 있는 교원까지 모두 교원 원자료 입력 대상입니다. 교원은 총장,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 교원 중 하나로 구분해야 하고 학생 정원과 관련 없는 평생교육원과 어학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은 입력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직원이면서 교원인 경우에는 직원과 교원으로 각각 입력하면 되는데 단 해당 직원도 교원 지위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입력 가능합니다. 조사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2025년 4월 1일입니다. 전년도 4월 1일 이전에 임용되어 올해 4월 1일까지 신규 임용이나 재임용 이력이 없는 교원 임용 구분은 기존으로 입력합니다.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안에 신규 임용이나 재임용이 이루어졌다면 임용 구분을 신규 임용 또는 재임용으로 입력합니다. 근무 상태는 조사 기준일인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지, 휴직 중인지, 퇴직했는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에 변동 기간이 포함된다면 모두 입력합니다. 조사 항목별로 기준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일 이후로 새로 들어왔거나 다시 들어온 교원에 대해 임용 구분을 각각 신규 임용, 재임용으로 입력하고 2024년 4월 1일 이전에 들어와 새로운 추가적인 임용사항이 없다면 기존으로 입력합니다. 근무 상태는 2025년 4월 1일 시점의 근무 상태로 재직, 휴직, 퇴직 중에서 입력합니다. 변동 구분 중에서 퇴직, 복직, 징계의 경우는 2024년 4월 2일 이후 발생한 건들을 모두 입력하고 휴직, 파견, 안식년, 연구년은 그 기간이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의 기간과 겹치면 모두 입력합니다. 교원 구분별 인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임교원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임용되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앞서 설명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교육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전임교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은 교원은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전임교원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강사 인정기준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에 따라 임용되어 조사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이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으로서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강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하여 강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이번 학기에 수업이 없더라도 강사로 입력 가능합니다. 단, 앞서 설명한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강사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겸임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되 앞서 설명드린 강사의 예외사항 2가지와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각 호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 제2로 학교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 참여를 위하여 겸초빙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 제2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입니다. 겸임교원은 조사기준일 당시에 강의를 담당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당 수업시간 수가 0시간이라면 겸임교원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겸임교원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이 아닌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해야 하며 본직에서 상시 근무자로서 해당 직무로 근무한 경력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직기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거나 타대학 또는 자대학에서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겸임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교원은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합니다. 초빙교원도 겸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강사의 예외사항 2가지와 앞서 설명드린 고등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 계약이어도 초빙교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빙교원이나 겸임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내용검증에 검출되는 경우 총 4가지 사유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초빙교원의 경우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며 학교의 직장 가입자이고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나열한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거나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인 경우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기타교원으로 입력합니다. 기타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을 제외한 교원을 말하며 대학에서 전임교원, 강사, 겸초빙교원으로 임용하였지만 각 교원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은 기타교원으로 입력합니다.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명예교수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명 항목을 명예로 하여 기타교원으로 입력합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어서 별도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합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초빙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해야 하며 겸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 또한 민간산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대학에 파견 나와 전일제로 대학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2년 6월 교육부에서 배포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침서에 교원 인정기준 관련 근거법과 대학 교원 자격기준이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원자료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교원 원자료는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원의 개인 인적 정보를 입력하는 기본 정보, 두 번째로 교원의 학위, 임용, 경력, 본직 정보로 구성된 상세 정보, 세 번째로 휴직, 퇴직 등 변동 이력을 입력하는 변동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원 원자료 기본 정보는 전년도 상반기, 하반기 조사에서의 항목과 동일합니다. 퇴직 후에 새로 임용된 교원인데 퇴직 전 교직원 번호와 신규 임용 후 교직원 번호가 서로 다르면 교직원 번호별로
각각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더라도 교직원 번호는 같은 대학 내에서 중복되지 않게 유의해야 합니다. 캠퍼스 분리조사 대학은 교원이 임용 또는 발령된 학과가 있는 캠퍼스를 기준으로 하여 학교 코드와 캠퍼스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외국인 교원 중에서 아직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 입력 가능합니다. 교직원 번호는 키값으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전임 교원의 이름은 가급적 사학연금의 이름과 일치시키는 것이 나중에 사학연금 가입 여부 검증 시에 연계로 확인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교원의 이름이 사학연금의 이름과 달라서 조사가 끝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원자료 작성 시에 염두에 두고 이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교원 관리를 위해 숫자 등의 기호를 이름에 임의로 부여하였다면 삭제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부는 동포인 경우 예로 입력하는데 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를 모두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인 교원은 대부분 동포가 아니겠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동포로 입력해야 합니다. 동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침서에 비자에 명시된 체류 자격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원 상세 정보는 크게 학위 정보, 임용 정보, 경력 정보, 본직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학위 정보입니다. 퇴직 후 신규 임용된 교원 중에서 교직원 번호가 변경된 교원은 상세 정보를 교직원 번호별로 2줄 입력해야 합니다. 학위 정보는 최종 학위와 학사 학위 정보가 있는데 각각 취득국가와 취득학교를 입력해야 합니다. 학사 취득학교가 외국이라면 시스템 외국학교 코드 검색에서 확인하여 입력하되 혹시 해당 학교가 없다면 외국학교 코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학교 코드를 발급 신청할 때에는 정말로 해당 코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고 어학원 같은 학위를 발급하지 않는 기관은 외국학교 코드가 발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위 학위 종류는 석사과정 수료 시, 학사, 박사과정 수료 시, 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시, 중간 학위인 석사 취득 여부에 따라 학사 또는 석사로 입력해야 합니다. 학위 종류별 학위 정보 입력 방법은 지침서 키포인트 1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용정보입니다. 임용구분 항목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임용 상태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지난 조사 기준일인 2024년 4월 1일에도 우리 학교에 있었고 추가적인 임용사항 없이 2025년 4월 1일에도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구분은 기존으로 입력합니다. 재임용은 대학 인사위원회 또는 재임용심사위원회 등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된 경우에 한해서만 재임용으로 입력하며 퇴직 후 재채용된 경우는 신규 임용으로 입력합니다. 임용 시작일은 신규 임용인 경우 신규 임용연월일, 기존이나 재임용인 경우에는 최초 임용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임용 종료일은 교원의 재임용 기간을 포함한 최종 임용 종료일을 입력하는데 정년이 보장된 교원이나 임용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명예교수는 9999-1231로 입력합니다. 임용기간 도중에 퇴직한 교원은 퇴직일이 아닌 임용계약서 상에 임용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전임교원, 강사, 겸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1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근무 상태는 2025년 4월 1일 당시에 재직인지, 휴직인지, 퇴직인지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근무 상태가 휴직이거나 퇴직이라면 변동정보에도 휴직이나 퇴직이 입력되었는지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소속 학과 정보는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입력하되 2025년 상반기 대교협 교육편제단위 조사 결과에 있는 학과여야 합니다. 신규 학과라면 T로 시작하는 12자리인 임시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교원에 임용 발령된 소속 학과가 없다면 소속 학과 없음으로 입력하거나 강의 담당 비율이 높은 학과로 입력하거나 담당 업무와 밀접한 학과로 입력하면 되는데 소속 학과 없음으로 입력하면 교원 확보율 산출에서는 제외됩니다. 교원 구분은 교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교원 구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자격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 교원으로 입력합니다. 직명은 교원 구분별로 적합한 직명을 선택 입력하되 강사는 해당 없음 코드만 입력 가능하며 직명이 없거나 구분이 어려운 겸초빙 교원은 반드시 구분 없음 코드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임용 일자 항목은 재임용 이력이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재임용 일자를 연월일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재임용 횟수는 특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용 이후 재임용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발생 재임용을 포함하여 누적값을 입력합니다. 정년 비정년 트랙 구분은 정년 보장 심사 기회가 있는 직군으로 임용된 전임 교원만 정년 트랙으로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전임 교원은 비정년 트랙으로 입력합니다. 전임 교원이 아닌 다른 교원은 해당 없음만 입력 가능합니다. 정년 보장 여부는 정년 트랙으로 채용되어 정년을 보장받은 전임 교원만 예로 입력하고 정년 트랙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전임 교원은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비전임 교원은 아니오만 입력 가능합니다. 기금교수 여부는 국공립대학 총장 및 전임 교원 중에 기금교수에 해당한다면 예로 입력합니다. 교원 특성에 따른 명칭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코드에서 선택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 코드로 입력합니다. 교원 특성에 따른 명칭을 선택했다면 특성화교원 소속기관 항목도 실제 발령기관 또는 학과로 입력해야 합니다. 연금 가입 여부는 전체 교원에 대해 본대학을 사업장으로 한 연금 가입 여부를 입력합니다. 자대학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은 연금은 교원이 연금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아니오로 입력해야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 여부도 연금 가입 여부와 마찬가지로 본대학을 사업장으로 한 가입 여부를 입력하되 강사는 아니오만 입력 가능합니다. 연간급여액은 당해 연도 연간급여액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계약서 상에 연간급여액을 입력하거나 월급여를 기준으로 12개월치를 산정하여 입력하면 되는데요. 다만 급여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례별 연간급여액 입력 방법은 지침서 키포인트 6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수재원 항목은 해당 교원이 어떤 재원으로 급여를 받는지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보수지급 방법은 시간당 보수인지 정액제로 받는지 보수가 없는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경력 정보는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대학 경력은 자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개월수로 산정하여 입력하고 타대학 경력은 자대학이 아닌 대학에서의 경력을 입력합니다. 산업체 경력은 어떤 교원이냐에 따라 입력 방법이 다릅니다. 총장이나 전임 교원의 경우는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곳이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무 경력에 한하여 입력하고 겸임교원의 경우는 대학에서의 교수 내용과 연관 있는 직무로 상시 근무한 산업체 경력을 입력합니다. 본직 정보는 겸임교원만 입력하는 항목으로 본직 기관명은 겸임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의 명칭을 입력하고 본직 담당 업무는 겸임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당시 본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만약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가 대학 부설기관이라면 정확한 소속 기관명까지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타대학 경력 항목 입력 시 다수의 대학에 동시 출강한 경우에는 기간에 중복 없이 산정하여 입력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A대학과 B대학에 동시 출강하였다면 타대학 경력 항목에는 8개월이 아닌 4개월을 입력해야 합니다. 교원 변동 정보는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변동 상황을 건별로 건수만큼 세로로 입력합니다. 퇴직 후에 다시 임용되어 조사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퇴직 전의 교직원 번호와 신규 임용 후에 교직원 번호가 다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교직원 번호만 다르게 두 줄로 입력, 상세 정보도 교직원 번호별로 퇴직교원 정보 한 줄, 재직교원 정보 한 줄로 입력하고 변동 정보는 교직원 번호별 변동 상황에 대해 각각 입력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퇴직 전의 교직원 번호와 신규 임용 후에 교직원 번호가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 정보, 상세 정보를 각각 한 줄로 입력하되 최근 정보인 재직교원의 정보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변동 정보의 퇴직한 이력은 변동 당시 교원 구분을 퇴직 시 교원 구분으로 하여 입력하고 신규 임용 후에 변동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합니다. 변동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변동 당시의 교직원 번호와 교원 구분을 입력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변동의 종류에 따라 휴직, 퇴직, 복직, 파견, 징계, 안식년, 연구년 중에서 변동 구분을 선택합니다. 휴직과 파견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1년 기간과 휴직 기간, 파견 기간이 겹친다면 해당 휴직 또는 파견을 변동 정보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4년 4월 2일 전에 시작된 휴직과 파견도 기간이 2024년 4월 2일 이후에 끝난다면 변동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연구년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신 안식년과 연구년은 모든 이력이 아닌 가장 최근에 발생한 현황만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 복직, 징계는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모든 이력을 입력합니다. 휴직과 파견, 안식년, 연구년은 변동 시작일과 변동 종료일을 각각 입력해야 하며 퇴직, 복직, 징계는 변동 시작일의 퇴직일, 복직일, 징계 처분일을 각각 입력합니다. 변동 사유는 변동 구분이 휴직인지 퇴직인지 징계인지에 따라 알맞은 사유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년 연구년 실시 횟수는 변동 구분을 안식년 또는 연구년으로 입력한 총장, 전임 교원에 대해 임용 이후 총 안식년 또는 연구년 횟수를 누적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전임 교원이었던 교원이 총장이 된 경우에는 총장으로서 안식년 연구년 실시 횟수만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교원 원자료 입력 방법을 예시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임 교원으로서 퇴직하고 비전임 교원으로 새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대학 인사관리에 따라 퇴직한 전임 교원으로서의 교직원 번호와 신규 임용된 비전임 교원으로서의 교직원 번호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경우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면 기본 정보 및 상세 정보는 교직원 번호별로 두 줄씩 각각 입력합니다. 전임 교원일 때의 교직원 번호인 정보 한 줄과 비전임 교원일 때의 교직원 번호인 정보 한 줄을 둘 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 정보는 교직원 번호별로 조사 기준일에 해당되는 변동 상황에 대해 각각 입력합니다. 전임 교원으로서 퇴직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퇴직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또 다른 변동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합니다. 앞의 슬라이드와 같은 상황이지만 퇴직 전과 신규 임용 후에
같은 교직원 번호를 사용한다면 입력 방법이 다릅니다. 기본 정보 및 상세 정보에 조사 기준일 당시의 교원 구분 정보로 한 줄만 입력합니다. 현재 임용되어 있는 겸임교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변동 정보를 입력할 때에는 조사 기준일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해당된다면 퇴직 전과 신규 임용 후에 변동 상황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변동 당시 교원 구분은 변동이 발생한 시점의 교원 구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는 겸임 교원으로의 정보로 입력했지만 변동 정보는 전임 교원일 때의 변동이기 때문에 변동 당시 교원 구분을 전임 교원으로 하여 입력했습니다. 강사로 퇴직하고 전임 교원으로 임용되어 휴직 중인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직원 번호가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에 입력 방법이 다른데요.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직원 번호로 정보들을 현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변동 정보를 보면 변동 당시 교원 구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의 세 줄은 강사로서의 변동이고 아래 한 줄은 전임 교원이 휴직한 이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식년 연구년 이력이 존재하는 전임 교원의 입력 방법입니다. 예시는 임용 후에 총 2번의 안식년 이력이 있는 교원입니다. 첫 번째 안식년 기간이 2017년이고 두 번째 안식년 기간은 2025년이라면 가장 최근의 이력인 2025년의 이력을 입력하고 안식년 연구년 실시 횟수는 누적 횟수인 2로 입력합니다. 만약에 2024년 4월 2일부터 2025년 4월 1일 동안에 안식년 이력이 없다면 변동사항에 안식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식년 연구년 실시 횟수도 입력이 불가합니다. 교원 원자료에 3개의 세부 영역을 입력하면 교차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차검증이란 세부 영역 길이의 형식 검증을 의미하고 교차검증을 모두 실행하여 통과해야만 관련 기초집계의 집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 원자료가 입력되면 강의를 한 교원이 교원 원자료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영역 간 교차검증도 수행해야 합니다. 교원 영역 내 교차검증에는 대표적으로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의 교원이 모두 동일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증이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형식 검증이나 내용 검증과 함께 프로그램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여 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기초집계별로 관련된 영역을 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관련된 영역에 모든 원자료를 등록하고 교차 검증까지 통과되어야만 기초집계가 가능하고 집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집계 버튼을 누르면 집계 완료로 변경되고 집계장표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교원 현황 총괄 장표는 교원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가 모두 입력되고 그 교차 검증이 통과되어야 기초 집계에서 집계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교원 기초 집계 장표는 지침서에 자세히 집계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교원 파트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